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A매치 기간에 월드컵 본선 참가국들이 치열한 A매치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와 경기하고 벌써 3차례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과 월드컵 본선 H조에서 만날 상대국들의 경기 결과와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월드컵 상대국 중에 하나인 가나가 한국과의 경기를 대비해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일본전에 4대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H조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은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2연승 거두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가나와 포르투갈 어떤 경기 펼쳤는지, 특히 가나는 어쩌다가 일본에 완패를 당했는지 상대국들의 최신 상황, 전력 분석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나가 일본 대표팀과의 원정평가전에서 4대1로 크게 졌습니다. 물론 가나 대표팀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한 주력 선수들이 상당수 빠졌고 또 앞으로 기여할 선수들이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충격적인 패배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 조르당 아유 선수의 한 골 한 방은 대단했습니다. 가나를 만만히 볼 수 없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포르투갈 대표팀은 스위스전 4대0 대승에 이어 체코전 2대0 승리, 무실점 2연승, 대량 득점 승리를 통해서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앙 칸셀루와 곤살루 게드스의 골로 이겼는데 이 경기 내용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의 상황입니다. 일본전 4대1 패배는 내용상으로도 완전히 밀린 경기였는데요. 볼 점유율에서 일본이 60%로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일본이 15개, 가나는 5개에 그쳤는데 가나의 5개 슈팅 중에 빅찬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슈팅만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은 15개 슈팅 중에 3개가 빅찬스였고 오히려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15개의 일본의 슈팅 중에 5개가 유효 슈팅이었을 정도로 상대 골문을 매섭게 위협했고 7차례의 슈팅이 박스 안에서 나왔을 정도로 가나 수비를 확실하게 흔들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나의 5개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은 골로 연결된 한 차례의 슈팅밖에 없었을 정도로 의미 없는 빈약한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 매체 폰몹은 일본 대표팀의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끈 미토마 카오로 선수에게 평점 8.7점을 줬거든요. 한 골을 직접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쿠보 선수의 A매치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단독 돌파에 이은 패스까지 완벽하게 연결했고 이 장면 외에도 경기 내내 활발한 공격을 펼치면서 일본에서 가장 날카로운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 베테랑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어린 선수들, 기대주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했는데 가나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 일본이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가나 대표팀은 일본과의 경기 5-3-2 대형으로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조르당 아유와 안드레 아유가 투톱으로 나서고 쿠두스, 와카소, 안투이, 아제이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로 배치되면서 5백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 5백 중에 좌우 윙백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진영에서 거의 일본에게 원사이드 게임을 당하다시피 경기를 했습니다. 가나 대표팀의 선발 명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5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4백과 3백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꾸준히 가나 대표팀의 베테랑 선수로서 이끌어왔던 아유 선수가 투톱으로 나서고 이제 아약스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쿠두스가 2선에 배치되면서 완전히 후보 선수들만 나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레스터시티 수비수인 아마티 선수의 이름도 보이는데요. 사실 가나 대표팀 지난 월드컵 예선전에 뛰었던 선수 중에 상당수가 빠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용 가능한 최선의 전력으로 오긴 했는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에 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더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오지 못했거든요. AS 로마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아페나 기안 선수라든지 오른쪽 윙어 파타우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핵심 선수들이고 이강인 선수와 함께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이드리스 바바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 주전 선수인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는 특히 가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제프리 슐럽도 가나 대표팀에 선발되고 합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오지 못했고 벨기에 B클럽인 행크에서 뛰고 있는 페인트실이라든지 아이두 같은 측면 자원들도 이번 경기 뛸 수 없었고 센터백 자원들도 빠졌고 주전 레프트백인 멘사 선수도 이번 경기 오지 못했고요. 풀럼의 오른쪽 풀백인 데니스 오도이 선수도 가나 대표팀의 붙박이 주전 라이트백인데
오지 못했으며 압둘 라흐만 바바 선수도 왼쪽 풀백의 백업 자원인데 주전과 백업이 모두 오지 못한 왼쪽 풀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가나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나 혈통이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이 추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가나 축구협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선수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요. 공격 라인에는 아스널의 에디 은케티아 선수가 가나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고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활약 중인 니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 역시 가나 대표팀을 선택하기로 했고요. 잉글랜드 21세 대표로 활약해왔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오른쪽 풀백인 타릭 램티 선수도 가나 대표팀에 합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아예 가나 선수인데 지금까지 대표팀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본인의 클럽 경력을 좀 밀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클럽 내 주전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나 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살리수와 살리수의 아버지를 만나서 대표팀에 합류를 설득했고 다음 9월달 A매치 일정부터는 살리수 선수가 합류하기로 했어요. 살리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엄청난 수비력을 보이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합류할 경우에는 가나 대표팀의 베스트 11이 완전히 새롭게 짜여질 예정입니다. 공격 라인은 이냐키 윌리엄스와 에디 은케티아가 투톱으로 나설 수 있고 윙어인 니코 윌리엄스가 오른쪽 그리고 조르당 아유 선수가 왼쪽 측면과 2선 자원으로 이동하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기존의 가나 대표팀의 라인인 파티와 쿠두스가 충분히 뛸 수 있고 바바 선수까지도 이제 백업 자원으로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램띠가 올 수 있고 살리수가 아마티의 센터백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첼시의 허드슨 오도이까지도 지금 귀화 문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나 대표팀의 이번 일본전 대표팀 전력은 거의 뭐 2군 이하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브라질전이라든지 지난 파라과이전, 칠레전과 다른 선발 명단을 내세웠는데요.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수 선발 명단에서 빠지면서 우에다, 미토마, 쿠보 같이 올림픽 대표 출신 선수들이 경기를 나섰고요. 물론 베테랑 선수인 시바사키와 엔도가 도안 리치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는데 수비 라인은 요시다 선수만 이제 기존의 주전 선수였고 이토, 다니구치, 야마네 모두 어린 선수들이고 골키퍼 가마시마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긴 한데 주전 선수가 아니거든요. 백업 자원을 대거 점검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전반 10분 만에 도안 리치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가나의 수비 라인에서 공을 직접 빼앗아서 직접 돌파까지 시도했고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어요. 전반 12분에는 쿠보의 코너킥이 뒤로 흐른 것을 도안 리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전반 20분에는 미토마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우에다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문 정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9분에 일본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기가 막혔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야마네 선수가 쿠보에게 공을 내주고 이 쿠보 선수가 도안 리치에게 공을 빼준 것, 도안 리치가 바로 논스톱 패스를 연결한 것을 기점이었던 야마네가 오른쪽 배후로 침투하면서 받아서 그대로 대각선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들어갔거든요. 3자의 움직임에다가 기점 역할을 했던 오른쪽 풀백인 야마네의 과감한 문전 침투까지 잘 어울리면서 일본 대표팀이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였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배웠다. 브라질이 연계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적용했는데 그게 잘 먹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던 일본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에게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야마네 선수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내준 패스가 가나 미드필더 안투이 아제에게 커트를 당했어요. 아제이 선수는 공을 빼앗자마자 조르당 아유에게서 연결했고 조르당 아유는 수비수가 달라붙기 전에 빠르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때려 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우리 수비 역시 후방 빌드업에서 이렇게 공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상대의 신속한 역습에 당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가나가 아무리 경기력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고 무엇보다 노련한 조르당 아유 같은 선수가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주도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 한 번 집중력만 흔들려도 월드컵에서는 실점할 수 있다. 특히 가나도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실점 이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았는데요. 전반전 추가 시간에 미토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오른발로 꺾어서 올렸는데 도안 리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슬라이딩 슈팅을 시도했는데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 공이 바운드되고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면서 골키퍼를 속이는 상황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전반전 일본이 2대1로 앞섰는데 58%의 볼 점유율에다가 무려 11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확실하게 주도한 경기를 했는데요. 가나는 두 차례의 슈팅 중에 한 차례의 유효 슈팅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나름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도 경기는 일본이 계속해서 주도를 했고요. 후반 28분에 미토마 선수가 왼쪽 측면을 개인 능력으로 다 돌파해낸 이후 내준 배후 패스를 쿠보 선수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밀어넣으면서 득점했습니다. 쿠보 선수가 만 18세의 나이로 일본 대표팀 최연소 데뷔 선수가 됐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어요. 무려 3년 동안 골을 넣지 못했고 브라질과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상황인데 마침내 A매치 데뷔골을 넣으면서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은 후반 38분에 또 한 번의 멋진 연계 플레이로 한 골을 넣게 되는데요. 중앙 미드필더인 시바사키가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한 패스, 라이트백인 야마네가 또 한 번 올라가서 연계 플레이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야마네가 가슴으로 패스를 돌려줬고 교체 투입된 주전 일본 대표팀의 윙어인 이토 준야 선수가 빠른 배후 침투를 통해서 후방으로 허물었고요. 이토 선수가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넘겨준 크로스 패스를 마에다 다이젠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밀어넣어서 4대1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이 주전 선수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연계 플레이라든지 특유의 패스워크라든지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능력까지 향상되면서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독일 같은 강한 팀을 만나게 됐지만 분명히 해법은 있다. 6월 A매치 평가전 열정 속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 대표팀은 일본의 기린컵에 참가하면서 일본전 패배로 이제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진 칠레와 3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15분에 칠레와 가나의 경기가 열리고요. 일본 대표팀은 칠레를 꺾은 튀니지와 기린컵 결승전을 같은 날 치를 예정입니다. 가나 대표팀은 9월 달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앙골라와 두 차례 경기를 통해서 월드컵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자체 아프리카 대륙팀 간의 경기를 통해서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 9월 일정에는 귀화할 선수들이 합류해서 본선 데뷔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월드컵 일정은 가나가 포르투갈과 11월 25일 새벽 1시에 첫 경기를 치르고 11월 28일 밤 10시에 한국과 2차전 그리고 12월 3일 0시에 우루과이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한편 포르투갈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체코를 2대0으로 꺾으면서 2022-2023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2승 1무로 굉장한 호조의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를 꺾으면서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고 본선에 오른 포르투갈인데요. 계속해서 이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맨체스터 시티의 전천후 풀백인 주앙 칸셀루 선수가 포르투갈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 물오른 공격력을 보이면서 물오른 득점력을 보이면서 스위스전에 이어 체코전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은 워낙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활발하게 3경기에 걸쳐서 로테이션과 선수 점검을 해왔는데요. 스페인과의 첫 경기에서는 하파엘 레앙과 안드레 실바, 오타비우를 3톱 공격수로 내세우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 주앙 무티뉴를 미드필드로 구성했었거든요. 지난 스위스와의 경기 4대0으로 크게 이길 때는 호날두를 원톱으로 두고 디오고 조타와 오타비우가 좌우 측면에서 보조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윌리안 까르발류, 후벤 네베스가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코전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가 원톱으로 나서고 디오고 조타와 곤살르 게드스가 좌우 측면에 배치됐고 후벤 네베스와 베르나르도 실바, 윌리안 카르발류가 3명의 미드필드 조합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나서도 강력했고 어떤 선수가 나서도 날카로웠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 어떤 선수를 골라야 되느냐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체코를 상대로 포르투갈은 압도적인 모습을 전반전에 보였고 크게 리드하면서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졌기에 추가골이 없었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33분에 포르투갈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와 칸셀루, 맨시티 듀오가 현란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2명의 선수를 자신 쪽으로 끌어내고 배우로 찔러준 패스를 칸셀루가 오버래핑하면서 이어받았고 문전 우측 깊숙이 침투해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른발 강력한 슈팅을 반대편으로 꽂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어서 전반 38분에는 후벤 네베스의 기점 패스가 길게 연결된 것 베르나르도 실바가 받아서 오프사이드 탭을 무너뜨리는 배후 공간으로 게드스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고 게드스 역시 꺾어 때린 반대편 대각선 슈팅을 통해서 한 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장면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호날두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드는 등 포르투갈이 막강 화력을 자랑하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팀이 이제 포르투갈 같은 강팀을 상대하기 위해선 최근 드러난 6월 평가전에서의 수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숙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6월 A매치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 화요일 저녁 6시 55분에 튀니지와 기린컵 결승전을 치르게 되고요. 한국 대표팀은 같은 날 저녁 8시에 아프리카 팀인 이집트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격돌합니다. 그에 앞서서 한일전이 열리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이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경기 8강전을 치릅니다.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전 승리, 태국전 승리를 통해서 베트남전의 아쉬운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C조 1위로 8강에 올랐고요. 일본 대표팀은 사우디에 밀리면서 D조 2위로 8강에 오른 상황입니다. 한일전이 펼쳐지는데 일본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한 21세 이하 팀이 나왔지만 역시 일본 특유의 조직력과 또 유럽파 선수들의 능력을 통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오세훈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 같은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3세 이하 대표팀 간 한일전은 6월 12일 월요일 밤 10시에 열리는데요. 이 경기의 소식과 분석도 한준TV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 올라오는 대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